톰 소여가 울타리 페인트 칠하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요, 이 되게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에 사실은 인간의 동기를 꿰뚫는 아주 놀라운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톰! 하고 폴리 이모가 조카 톰을 애타게 부르죠. 이 장면 덕분에 우리는 뭐랄까? 바로 사건의 한가운데로 훅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돼요. 자, 오늘의 주인공 톰 소여가 등장합니다. 딱 봐도 모범생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죠? 아주 영리한 말썽꾸러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찬장에서 잼을 슬쩍 훔쳐먹다가 이모에게 딱 걸릴 위기에 처했네요. 근데 톰이 누굽니까? 이모, 뒤를 보세요. 이 고전적인 수법으로 이모를 순식간에 속이고 담을 훌쩍 넘어 탈출하죠. 와, 순간의 위기는 넘겼다 싶지만 사실 톰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전날 친구랑 신나게 싸우다가 옷이 완전히 엉망이 됐었거든요. 자, 이제 톰의 이 장난기가 불러온 끔찍한 결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바로 완벽했던 여름 토요일을 완전히 망쳐버린 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토요일 아침이에요. 모든 게 막 살아 숨쉬는 것처럼 활기찬데 딱 한 사람, 톰의 마음만은 깊고 어두운 우울함에 잠겨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끔찍한 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벌이 뭐냐면요. 바로 이 울타리 페인트 칠입니다. 길이가 무려 30야드. 이게 미터로 환산하면 거의 27미터나 돼요. 어른한테도 긴 길인데 어린 소년의 눈에는 이게 얼마나 거대하고 끝이 없어 보였을까요? 그리고 높이는 또 어떻고요? 9피트, 약 2007m입니다. 와, 이 숫자만 들어도 그냥 울타리의 그 위압적인 크기가 확 느껴지면서 우리까지 괜히 막막해지는 기분이죠. 책에서는 톰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에게 삶은 공허해 보였고 존재는 그저 짐일 뿐이었다. 와, 이 문장 하나가 톰이 느꼈을 그 완전한 절망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희망이 1도 없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절망의 순간 위대한 영감이 떠오릅니다. 포기하는 대신에 톰의 머릿속에서 아주 기가 막힌 정말 기발한 계획이 슬슬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때 톰이 가장 놀림받기 싫어했던 바로 그 친구 벤 로저스가 증기선 흉내를 내면서 나타나요. 딱 봐도 일하는 톰을 실컷 놀려줄 생각에 신이 난 거죠. 하지만 톰은 이 상황을 정말 180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벤이 놀리자 톰이 이렇게 말하죠. 좋아하냐고? 글쎄, 내가 왜 이걸 좋아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네. 사내 아이가 매일 울타리 페인트 칠할 기회가 어디 있겠어? 바로 이 대사. 이게 모든 걸 바꾼 한마디입니다. 톰은 벌이라는 개념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특권으로 완벽하게 재창조해낸 거죠. 톰의 전략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진짜 치밀해요. 첫째, 마치 위대한 예술가처럼 일에 완전히 몰입한 척합니다. 둘째, 벤이 해보겠다고 하니까 일부러 거절해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거라고 강조하면서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벤은 이 엄청난 특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사과를 톰에게 바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톰의 이 기발한 계획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은 완벽하게 끝났을 뿐만 아니라 톰은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벤을 시작으로 톰을 놀리러 왔던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톰의 계략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페인트 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기꺼이 톰에게 바쳤죠. 톰이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재산 목록을 보면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구슬 12개에 멀쩡한 연, 놋새 문손잡이 같은 건 양반이고요. 심지어 줄 달린 죽은 쥐에 애꾸는 새끼 고양이까지 있었어요. 이 어처구니 없는 보물들이야말로 톰의 전략이 얼마나 완벽하게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고요? 톰은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아주 즐겁고 한가한 하루를 보냈고요. 골칫거리였던 울타리 페인트 칠은 원래 요구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무려 3겹이나 아주 꼼꼼하게 칠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였죠? 이제부터는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 영리한 이야기에 숨겨놓은 아주 보편적인 원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어쩌면 이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일지도 몰라요. 여기서 마크 트웨이는 인간 행동의 위대한 법칙이라는 걸 제시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이란 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고, 놀이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일이냐 놀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무감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거였던 거죠. 트웨이는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요. 당시 영국의 부유한 신사들 사이에서 사두마차를 모는 게 유행이었는데 이걸 하려고 여름 내내 엄청난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게 당신 직업이니 매일 하세요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걸 일로 여기고 당장 그만뒀을 거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몽블랑을 등반하는 건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고된 일이잖아요. 하지만 누구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놀이가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을 일로 만드는 건 그 일이 얼마나 어렵냐가 아니라 그걸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그 의무감, 바로 그거였던 셈입니다. 톰 소여의 이야기는 19세기에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페인트 칠을 해야 하는 울타리가 있나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지긋지긋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말이에요. 혹시 관점을 아주 살짝만 바꿔서 그걸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놀이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